헬스 토픽입니다. 그 인슐린의 분비나 아니면은 이제 포도당이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함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그 민감도를 조금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당 증가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이제 인슐린 분비 자극.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위장 호르몬, 위장에서 분비가 되는, 소화기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들이 인슐린 분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오늘은 계속 슬라이드 비슷하죠, 그죠? 네, 표를 계속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이제 그 위장관 호르몬, 위장 호르몬이 아닌 다른 호르몬들 중에서 인슐린 분비를 직접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인슐린 분비에 대한 포도당의 어떤 자극을 강화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 호르몬들이 뭐 사실 여기에 이제 알려져 있는 거는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코티졸, 그다음 여성 호르몬인 이제 에스트로겐과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이게 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어떤 과학 지식이 발달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우리 어떤 몸의 생명 활동을 모두 다 설명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과학 지식이 더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이 호르몬의 리스트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학 지식이라는 건 불변하는 지식이 아니라 항상 이 이그노라무스라고 하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자꾸 진실에 가까이 가는 그런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20년 전, 30년 전 또는 50년 전의 어떤 건강 정보와 지금의 건강 정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이 또 바뀌면서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여튼 이 5가지 호르몬이 이제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 또는 이제 당분 내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코티졸, 그다음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을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제가 왜 파란색으로 칠해놨냐 하면 이 호르몬들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노출되기 쉬운 그런 어떤 특히 이제 약물로서 노출되기 쉬운 그런 어떤 호르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호르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호르몬들 중에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뭔가 대량으로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된다든지 그런 어떤 질병적인 병적인 상황에서요 아니면은 뭔가 어떤 약물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이런 호르몬의 노출 뭐 호르몬 요법으로서 인슐린을 이렇게 주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스테로이드, 여러분들 스테로이드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주사들은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이 코티졸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이렇게 뭔가 어떤 약물로 의해 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장기간 주입이 되거나 높은 농도로 주입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 호르몬이 췌장의 베타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이 세포를 고갈시키고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뭐 이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제 약물 사용의 부주의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우리가 좀 예방하고 또 미리 막고 그 다음에 좀 조심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혈당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당뇨병의 진행을 막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뭐 저희 BM 한방간에 내원을 하셨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내원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제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이런 약물 복용력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제가 질문을 하시고 또 어떤 약물 사용이 있어 가지고는 조금 이제 2차 소견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BM 한방내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선택지를 가지시고 선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러한 어떤 이 호르몬의 사용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화학 메신저잖아요.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이라든지 항상성 유지를 위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각 기관들 사이에서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하나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있어서의 인체의 연결성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큰 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내 호르몬들이 이런 당분 대사, 인슐린이나 뭐 당분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호르몬들이 다양한 그 표적 기관 외에도 다른 어떤 호르몬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코티졸,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과 같은 이러한 기타 호르몬이라고 이제 이렇게 책에서는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타 호르몬들이 이제 우리의 당분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요, 이제 그 이런 뭐 이제 이 어떤 그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임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겪어보고 나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떠한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주 효과가 항상 이제 뭐 어떤 그 공부를 할 때 중요하다라고 배우지만은 임상적으로는 그런 주 효과는 당연하고 그 어떤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효과, 다른 호르몬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임상적인 진료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것 같다라는 게 요즘 이제 좀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내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 자체가 뭔가 우리 인체의 어떤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제 이 질병 상태를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질병의 본질을 조금 더 찾고자 하는 그런 쪽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고, 제일 중요한 게 약간 과학적인 탐구 자세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과학이란 것은 우리의 생명 활동, 정상적인 생명 활동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비정상적인 생명 활동, 그런 병리적인 그런 어떤 생명 활동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건강함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질환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이 보내는 그런 신호들을 해석을 하고, 사실 생명 활동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뭐 한방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참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살펴야 될 것도 많은 그런 어떤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참 다행스럽게도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이 상당히 좀 이 인체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우리의 생명 활동을 포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관점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한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또는 한방내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한 어떤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는 이제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매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